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락혁명가이며 리코드 의술 발명가인 명예의학박사 이홍재입니다. 이번 강의가 8번째죠. 이번 강의도 먼저 번 주제에 이어서 경락혁명 명분과 기존 경락 기원과 실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BC 200년입니다. 황제내경 편찬 당시 동침이 일반화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먼저 시간에 사마천의 사기 권 105 편작 창공열전 제45 한비자의 제21 윤호편입니다. 80일 난경을 저술한 편작이 괭나라 767년부터 655년까지 태자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편작 선생이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기가 정문에 막혔더라. 그래서 편작 선생께서는 침을 꺼내서 정문의 일침을 꽂으니까 죽은 줄 알았었던 태자가 깨어난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학문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침술에 있어서는 편작 선생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편작 선생님이 계셨었던 그 이전에 대한 그야말로 신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주나라 당시에 사마천의 사기에 편작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기록된 사실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 저술도 기록입니다만 그 저술의 실존 연대가 언제인지 입증이 되기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근데 정문의 일침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편작 선생님의 사실 일화가 기록된 사실에 의해서 역사적인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을 해서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조작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 입증하는 근거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을 해서 연대를 제시하는 겁니다. 황제내경 영추의 연대가 BC 200년이었다. BC 200년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진시황의 천하통일입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 시기와 황제내경이 출현한 그 시대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또 황제내경 영추가 나타난 이 사건 이후로 그 시대에 또 하나가 출현합니다. 그것이 한의예요. 한의. 그 이전에는 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한나라라는 나라가 그 이전에 없었으니까 한나라가 생긴 그 기원과 황제내경 영추가 탄생한 기원이 그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 그 한의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차이니스 메디신이 지금 현재 세계에 침술 의학을 섞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C 200년 황제내경 영추로부터 시작된 이 한의는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저는 그 성공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문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는 거죠. 이 학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결함경락이다. 그 결함경락의 근원이 어디냐? 그 황제내경 영추의 경락과 침술의 기존 경락과 침술의 근원이다. 근데 저는 이 인정받고 있는 이 근원적인 황제내경 영추에 근거한 기존 경락은 결함경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경락을 결함경락이라고 공개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저는
경락혁명가입니다. 그리고 니코드라는 의술의 학문을 원천기술로 발명 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10개의 표준 코드를 개발했고, 그 10개의 표준 코드를 근거로 260개의 맞춤형 코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1082쪽에 니코드라는 책에 니코드라는 새로운 원천 기술을 근거한 새로운 이론을 완성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혁명 경락을 근거로 그 경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론과 실기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편작 선생님이 정문의 일침을 실현했던 BC 767년부터 BC 655년까지 금나라 당시에 편작 선생님이 활동했던 춘추 전국시대인 그 시기, 그때 당시에 트렌드가, 그때 당시에 유행이 돌기구예요. 돌칼 이미 없어지고 모든 창, 칼, 이런 무기, 방패 이런 게 모두 다 동으로 바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장신구들도 물론 이게 폐물도 있고 비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미 춘추 전국 시대의 이 전쟁을 통해서 청동기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돌칼은 부딪히면 그냥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청동기 문화로 바뀌는데 수만 명이 쓰는 구리, 청동이 대장간 시설을 통해서 주물로 구워서 그걸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겠죠. 화살촉도 만들었을 것이고 갑옷, 투구 이런 모든 장비를 청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청동으로 칼과 창만 만들었겠냐? 그러면 서민들의 청동기 문화로 바뀌는데 생활은 어떻겠냐? 도자기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도자기는 깨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청동으로 만든 밥그릇이나 냄비는 떨궈도 안 깨진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통에 막 깨지는 돌솥을 가지고 밥을 지었다. 근데 돌솥이 다 깨졌다면 무엇으로 밥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청동으로 솥을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유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청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군대에서 쓰던 큰 청동 그릇이 이걸 작게 만들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청동 솥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청동 예를 들면 밥그릇 또는 국그릇, 숟갈, 젓갈 이런 것이 몽땅 다 청동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물잔, 술잔 당연히 청동으로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장신구, 뭐 이런 관, 머리에 쓰는 관 이런 거, 구슬 같은 게 넣는 분합, 이런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넣는 보물 상자도 물론 구리를 사용했을 거예요. 청동 거울 유명하잖아요. 청동 거울이 나오니까 그 거울을 이렇게 얼굴을 비치니까 그게 얼마나 귀중한 가정의 용품이었겠어요. 더군다나 그 지체가 높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그 청동 거울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옷을 짓는 바늘, 그거를 그야말로 신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춘추 전국 시대 이전의 동물 뼈나 가시나 이런 거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동으로 가늘게 만들어서 거기 귀를 뚫으면 그게 바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옷을 짓는데 청동으로 가늘게 만들어서 바늘을 썼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만 적겠어요? 자수라는 게 있잖아요. 붉은 바늘,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바늘이 아주 섬세한 거죠. 직경 1mm, 그렇죠. 한 1mm 또는 0.5mm 이런 정도 되면 옷을 짓는데 바늘이 얼마나 귀중한 가정의
용품이었겠어요. 자, 이 청동으로 바늘을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늘을 귀를 잘라내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침이 되는 거죠. 청동으로 바늘을 만들 수 있는 솜씨로 그 바늘을 귀 구멍을 뚫는 솜씨로 귀도 없는 바늘만 만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이미 바늘을 만든 그 시대에는 침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작 선생님이 정문의 일침을 실현했던 그때 침이 이미 동침이 만들어졌다. 그 시대에는 침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상상력이 무리가 있습니까? 제 설명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동침은 아주 최근까지 내려왔어요. 조선시대 말까지 내려왔어요. 일본 침이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에서 0.2mm, 0.25mm 이런 침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동침 맞던 사람들이 나 동침 안 맞아요. 저 가는 침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니까 동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동침 쓰는 분들이 없죠.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특히 어린이들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면 침 가는 것도 반짝반짝 하는 것만도 보면 질린다고 그러는데 또 꽂은 다음에 비비고 튀기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왜? 강자극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양릉천에도 음릉천에도 투자한다. 침 비고신경을 관통시켜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을 침을 사용하는데 아프니까 저는 리코드를 발명한 거예요. 리코드는 전혀 시술 과정이 아프지 않아요. 리코드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효과만 나타나죠. 그럼 저도 똑같이 황제내경 영추 구침 12원이 인용을 해서 그 아픈 침을 다시는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코드를 제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하자는 거예요. 첨석을 사용하다가 그 가느다란 동침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청동기 문화로 바뀌는 그때 당시에 동침 바늘이 얼마나 귀하고 편리했겠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고 동침을 쓰다가 일본 사람들이 스테인리스로 0.2mm 침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또 얼마나 혁신적이었겠습니까? 그로부터 100년 후 동이족의 후손 이홍재가 치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효과만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을 미국의 원천기술 특허로는 새로운 기술로 이것을 리코드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첨석 시대가 끝났고 동침 시대가 끝났었던 것처럼 미 0.2mm 가느다란 침 시대도 끝나야 되는 겁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 또 제 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혁명경락, 침경 14경락 도해, 그리고 리코드 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제 출판사 이름은 동의 출판사입니다. 010-5214-6999 요리 문자나 전화 구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하시면 더불어서 L칩 25개 동봉해드립니다. 교보문고 매장과 인터넷에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을 들고 있는 경락도. 왜냐하면 기존 경락도가 모두 이게 손을 내리고 있어요. 손을 내리고 있는 경락도는 그거 오류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경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발에서부터 가슴까지 올라오는 수삼 음경 모두 가슴에서 손끝으로 올라가요. 양경락은 손끝에서 모두 얼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혁명경락 이렇게 도표 표기가 되어 있는 경락도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